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예, 2026년 상반기 은행권, 금융권 공채가 지금 막 시작하고 있죠. 지난주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시작으로 어제는 기업은행에서 이제 상반기 채용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마찬가지고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기업은행 채용 공고를 보니까 지금 기업은행이 한 5월 중하순 정도 되면 상반기가 다 끝나더라고요. 다른 은행들보다 기업은행이 조금 더 빨리 지금 채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끝장 취업에서는 미스터 뱅과 함께 항상 여러분들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취업을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이번 2026년 상반기 기업은행 자기소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채용 규모, 기업은행 채용 규모부터 시작해서 볼 텐데, 금융 일반 쪽에서 기업은행은 지금 130명하고 디지털 IT 쪽에서 30명, 총 160명을 뽑습니다. 이번에 채용 일정을 한번 보면요. 채용 일정을 보면 2월 26일, 지금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게 2월 27일인데요. 2월 26일 어제부터 시작해서 3월 16일까지 서류 접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일단 한 16일, 17일 정도가 주어지니까 자소서 적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 3월 27일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서류 발표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 발표가 나고 필기시험 볼 때까지 약 2, 3주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공부할 시간도 좀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한 2주 정도는 좋게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한 2주 정도 시간을 주니까, 저때 또 제가 기업은행 필기반을 특별반을 한번 급하게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할 텐데, 기업은행 필기시험 보시는 분들은 총정리반 같은 반을 저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4월 11일 날 필기시험 보고 4월 16일 날 이제 필기 발표가 나면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차 면접, 저 기업은행에서 실기시험이라고 하는 저 1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면접 시험, 이제 이게 임원 면접인데, 임원 면접까지 보고 6월 초에 이제 모든 상반기 과정이 끝나는 이런 일정을 가지고 기업은행은 이제 상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자기소개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문항이 나옵니다. 기업은행 자소서는 서류 전형에서 적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잘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잘 적어야 되죠.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당락을 좌우한다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래도 기업은행을 목표 은행으로 두고 있는 취준생이라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소서도 적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4문항이고, 작년 하반기도 4문항이고, 계속 최근에 기업은행은 4문항 1500바이트씩 6000바이트 이렇게 계속 통일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항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조금 바뀌어서 제가 작년 하반기 거하고 보니까 저 1번 있죠. 1번만 작년 하반기하고 동일하고, 나머지 2, 3, 4번은 조금씩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 빼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다. 예, 기업은행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은행권 취준생들과 함께 한 지가 벌써 한 17년, 18년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은행은 자소서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은행 자소서는 항상 다른 은행보다 가장 어렵습니다. 작성하기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적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기업은행에서는 콕콕 찍어서 그 부분을 질문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약점을 콕콕 찌르는 그런 어떤 기업은행의 특징, 강점이 기업은행 출제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자소서는 다른 어떤 은행들보다 항상 볼 때마다 항상 어렵다라는 걸 저는 느끼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소름이 돋는다 그럴까? 어떻게 자소서 문항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약점을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자소서 문항을 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먼저 1번입니다. 예, 기업은행 1번 질문은 안 봐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동일한 질문이었고요. 1번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을 주고 이제 1500바이트를 적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번이 어려운 이유가 이겁니다. 1번은 이 1500바이트를 적는데 제가 1번에 여기 끝장 포인트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지원 동기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1500바이트를 적는 게 이게 얼마나 쉬운가 어려운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통 지원 동기를 적으라라고 할 때 1000바이트 이내, 1000바이트면 500자입니다. 1000바이트 정도 적으라 그러면 그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거의 한계선에 있는 그 분량이 1000바이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500바이트 AI한테 적어달라고 하면 적어줍니다. 근데 이제 적어주긴 할 텐데 AI야 뭐 저 1500바이트 이상이 돼도 뭐 적어주긴 할 겁니다. 근데 남들하고 다른 지원자하고 차별화된 지원 동기를 만들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근데 1500바이트라고 하는 저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A4 용지로 타이핑을 쳤을 때 한 3분의 2 페이지 한 페이지에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인데 저 내용을 이제 지원 동기로 채우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학생들과 지원 동기 자소서를 적어보면 저 분량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량입니다. 지원 동기를 적을 때는 항상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가 있고 자기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가 있다. 저 용어 자체는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회사 소개서 유형이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저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요. 자, 회사 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뭐 그래서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어떻다.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어떻다. 그러면서 이 기업은행이 추구하는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지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업은행이 주된 어떤 주어 역할을 하면서 자소서의 메이저 주인공 역할을 만들어 놓은 이 글을 회사 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기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라고 하는 거는 기업은행이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지원자인 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기업은행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기업은행 가봤을 때 기업은 거래했을 때 또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 이런 뭐 장점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나는 왜 은행원이 되려고 했냐, 내 은행원 중에서도 왜 어떤 은행을 선택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을 했다. 그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업은행이 이렇더라. 그래서 나는 기업은행을 선택했다. 자,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이거는 거의 글의 주제들이 주제가 아니고 주어들이 내가 되죠. 내가 기업은행을 선택했던 이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기업은행이 주어가 되냐, 내가 주어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주어가 되는 이런 방식의 지원 동기를 자기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라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적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소개서 유형의 지원 동기를 많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이게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회사 소개서 유형의 글을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 750자 그러니까 1500바이트 정도 되는 분량을 적으려고 그러면 저 회사 소개서 유형으로 저 1500바이트를 적어버리면요. 마치 어떤 글이 되었냐면 회사 분석 레포트 같은 느낌이 됩니다. 회사 분석 보고서, 기업 분석 보고서, 기업 분석 자료가 되어버립니다. 이 1번 답변이. 기업은행에 대한 약식 분석 보고서 같은 그런 내용이 되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기업은행 직원이 기업은행 분석 보고서를 보면 당연히 식상하겠죠. 기업은행 궁금하지가 않으니까, 자기 회사니까. 근데 기업은행 직원, 그러니까 기업은행 직원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1500바이트를 준 이유는 식상한 그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 이 자소서 1번 문항의 그 툴을 보시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기업은행 인사 담당자들의 니즈지 기업은행 자기네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1번 이 1500바이트에 어떤 유형을 적어야 될까 하면 저는 이 자기소개서 유형의 이 이야기를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야 인사 담당자들에게 잘 읽혀지는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을 만한 기업은행과의 인연, 기업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은행에서 내가 청년 인턴을 한번 해봤다면 이 1번 지원 동기를 적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네, 지원 동기를 자기소개서 유형으로. 근데 기업은행과 그런 인연이 없는 경우에는 요거 1번 요 자기소개서 유형으로 만드는 게 요게 어려우니 그때는 기업은행과 어떤 기업을 찾아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회사 소개서 유형보다는 이 자기소개서 유형을 한번 만들어보라, 시도해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보고 싶고 추천하다가 도저히 이 자기소개서 유형으로 지원 동기를 못 적겠다라고 하면 그때 회사 소개서 유형으로 지원 동기를 그때 만들어 보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유형으로 지원 동기를 만들어 적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 자기소개서 유형으로 지원 동기를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1500바이트를 적어줘야 인사 담당자,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구나, 이런 기억이 있었구나, 그래서 기업은행과 이런 인연으로 기업은행에 지원했구나, 이것도 질문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식상하지가 않고 잘 읽혀지게 됩니다. 네, 1번 어떻게 적어야 될지 좀 느낌이 오시죠? 네, 1번은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2번은 뭐 작년에도 이런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번에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적어달라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단점에 대해서만 적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3번 문항에서 그랬었죠. 자, 이번에는 2번 문항에 장점도 적고 단점을 적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00바이트를 줬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일단 거래 구조를 장점하고 경험을 적는데 750바이트, 그 다음에 단점하고 경험, 그 다음에 보완하기 위한 노력까지 적는데 750바이트, 750바이트씩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2번이 어려운 이유는, 2번 작성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 이번에 질문은 장단점을 적으라고 했는데요. 저 장단점을 그냥 뭐 성격의 장단점을 적어라, 역량상의 장단점을 적어라, 은행 직무를 수행하는데 장단점을 적어라,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없죠. 그냥 장단점을 적으라 그랬습니다. 지원자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다.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 자, 저게 뭐 내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장점, 단점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앞에 수식어 없이, 앞에 설명하는 거 없이 저렇게 장단점이 나왔을 때 우리는 무슨 장단점을 적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량, 직무 수행, 그 다음에 인성이나 성격, 어떤 쪽에 장단점을 적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 자, 여기서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 부분, 인성이나 성격적인 부분에서 장단점을 고를 수 있으면 첫 번째로 이 부분을 고려하라.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이걸 도저히 못 적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직무 수행상의 장단점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성이나 성격 쪽의 장단점을 먼저 선택해보라. 자,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장점은 적어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점 적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을 적는 게 문제입니다. 단점 적으려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적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 남들이 다 적을 것 같은 단점이기도 하고, 또 저거 적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단점으로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뭔가를 적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치명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단점 적을 때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그렇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단점, 내 단점 무엇을 적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단점은 무엇에 대한 고민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솔직하게 내 단점은 A다 라고 하면 A를 적어도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A를 어떻게 적을까, 요게 고민입니다. 그 A를 적지 말라가 아니고 A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그 괜찮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술만 먹으면 뭐 옆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단점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적으면 너무 치명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저는 게으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잠을 잡니다 하면은 뭐 이거 적으면 치명적이지 않나? 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그러면 이거 아침에 늦잠을 잔다, 술 먹으면 싸운다 라고 하는 이 단점을 적으면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술 먹으면 옆 사람과 싸운다, 이거를 적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뭐라 그랬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저는 뭐 술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약한 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또 아침에 좀 늦잠을 잔다 라고 하면 저는 가끔 뭐 제가 좀 피곤함이 밤늦게 작업을 할 때는 아침에 좀 그 잠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거 자체가 치명적이다, 절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이 what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고 이 how에 대한, 어떻게 적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적으면 얼마든지 적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단점을 찾으셔라. 그 다음 역시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많이 적을 것 같은 이런 단점은 피하는 쪽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솔직한 단점을 찾아서, 조금 솔직한 단점을 찾아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이제 고민하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성격이 급하다, 긴장 많이 한다, 낯을 가린다, 지나친 배려심이 심하다, 뭐 특히 장점 같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배려심이 심하다, 이게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국어 시간인가요? 이게 이 다음 중 장점 같은 내용을 고르시오. 아니면 단점 같은 내용을 고르시오 하면 누가 이거를 단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배려심이 많다는데. 이건 장점이죠. 지나치니까 단점이다. 예, 지나친 건 다 단점이 됩니다. 그러면 너무 정직해도 단점이 됩니다. 자, 그거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고 조금 더 솔직해져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나은 자소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2번도 접근해 보십시오. 그래서 2번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2번이 1번도 지원 동기 어렵다고 그랬죠. 2번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적기 힘든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 다음 이 페이지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뱅커스 제가 적는 그 블로그입니다. 지금 이 기업은행 자소서 관련해서도 제가 블로그를 적겠지만 자소서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걸 제가 말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표현할 수도 있고 말로 또 표현하지 못하는 건 또 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그래서 뱅커스 블로그를 이웃 추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직접 적는 블로그니까요. 그 다음 오른쪽은 그 미스터뱅 미리은행이라고 오픈 채팅방에서 미스터뱅 미리은행을 검색하면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들어올 때 입장 비번은 2023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 들어올 때 닉네임으로 들어오십시오. 본명 쓰지 마시고 그럼 우리 취준생, 은행권, 금융권 취준생이 한 500명 정도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소통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우리 기업은행 자소서도 그렇고 자소서 첨사 그 다음에 면접 수업, 기업은행 면접 작년 하반기에도 기업은행 많이 취업하셨죠. 예, 우리 끝장 취업학원에서 자소서 첨삭이나 면접이나 이런 게 혹시 필요하시다 싶으면 학원 전화번호는 이렇게 뭐 네이버에서 끝장 취업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예, 학원 번호는 그렇고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제 카톡 아이디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니까 제 카톡 아이디 친구 등록하시고 그냥 질문 바로 주셔도 됩니다. 가끔 광고도 들어오는데 그건 제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어렵습니다. 예, 남들과 다른 지원자만의 경험 또는 무엇인가를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경험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 지원자님이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적어달라. 1500바이트 좋습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쉬워 보이지만 문제 질문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보죠. 또 어려운 문항이다. 예, 먼저 거래 구조를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적든 내 경험이나 뭔가를 적을 거 아닌가요? 저 적는 데 있어가지고 먼저 상황,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350바이트를 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나만의 경험 그 자체에 대해서 800바이트 그 다음에 결과와 배운 점에 대해서 350바이트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려운 점, 이 3번에서 어려운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문제 질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그 다음에 전력을 다했던 경험. 자, 여기서 제가 공감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적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적었던 글을 제가 읽어보면 또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그 평가자 관점에서 읽어보면 공감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질문을 냈던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질문을 냈던 게 남들과 다른 지원자님만의 경험을 적으라고 그래요. 아, 이렇게 남들하고 달랐구나 라고 하는 이게 느낌이 느껴지는 게 공감대입니다. 근데 남들하고 다른 경험을 적으라고 그랬는데 이건 남들하고 다른 경험 같지가 않은데 또 전력을 다한 경험을 적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전력인가? 이 친구는 전력을 다했다는 게 이렇게 전력을 다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든다면 글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공감대가 일어나지 않는 글입니다. 내가 질문했던 것과 같게 공감대가 일어난다면 남들과는 다른 경험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진짜 이 친구는 조금 남다르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 글이 읽혀져야 되고 그 다음 이 친구는 이렇게 전력을 다 했었네 진짜 힘들었겠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글이 읽혀진다면 그건 공감대가 일어나는 글입니다. 그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찾자라고 하면 그런 경험을 찾으면 그런 잘 없습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들 없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럼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거하고 가장 비근한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이게 좀 내가 남다르게 생각했던 그 고민, 남다르게 접근했던 그 방법, 그거를 적어야 되지 그 경험 자체가 남다른 경험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 뭐 전력을 다했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나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을 조금 더
이렇게 적어내는 거지 그 경험 자체가 남다르게 그냥 전력을 다했던 경험을 찾으면 잘 안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험을 찾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까의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남다른 경험이 잘 없는 거 압니다. 자, 거창하지 않아도 좋고, 여기 이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해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은행이나 금융 관련된 경험을 적어야 할지, 이거를 또 고민할 겁니다. 저 3번 답변에서. 자, 은행과 금융 관련된 경험을 적으면, 그때는 이제 평균의 논리로 이제 여러분들이 빠지게 됩니다. 평균의 덫으로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은행이나 금융 관련된 경험을 3번에 적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은 그걸 오히려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행이나 금융 관련된 경험을 가능하면 벗어나서 적어보자. 아닌 거를 적어보자. 일상의 내용을 적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은행이나 금융 관련된 건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적어야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은행이나 금융 관련된 게 좋겠지라고 그쪽부터 접근하지 마시고 일상 은행이나 금융이 아닌 쪽을 먼저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경험을 찾아보고 그쪽이 없으면 그때 은행이나 금융 쪽 경험을 적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순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으니 라고 이렇게 질문 자체에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다. 그냥 뭐 적어달라. 자,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더 부담스럽죠. 그냥 아예 빼든지 저 말을 아예 하지 말든지 기업은행 인사 담당자 말이죠. 그냥 전력을 다했던 경험이 있나요? 적어주세요 하면 그냥 땡인데 그 다음에 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라고 하는 저 말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더 거창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취준생들의 마음이죠. 자, 거창한 걸 찾지 마시고 자, 여기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장 잘 적은 3번 답변 3번 답변 내용이 가장 좋은 사람은 질문 그대로를 가지고 답변을 적는 거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다라고 하면 실제로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들에게 거창하지 않은 게 않아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거창한 거를 더 높은 평가를 점수를 준다? 이거는 이 질문 자체가 이게 뻥이라는 이야기죠.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으니라는 이런 말이 뻥이죠.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으니라고 했는데 거창한 경험에다가 더 높은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 질문 자체, 인사 담당자의 말 자체가 뻥이라는 거죠. 자, 저렇게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에게 뻥을 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으니라고 했으면 실제로 좋은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그냥 일상생활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질문 그대로를 해석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답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 3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3번을 적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이번 문항은 지원자님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열어놓을게요. 기업은행이 지원자님께 꼭 했으면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답변을 적어보라. 1500바이트. 자, 네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어라. 라고 하면 이거는 그나마 이제 1, 2, 3번에 비해서는 4번이 그나마 제가 보니까 쉬워 보입니다. 네, 그나마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질문 내기가 그럼 내가 또 무슨 질문을 낼까? 이거 자체가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거 어떻게 접근할까? 내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논리는 이겁니다. 1번, 2번, 3번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용 중에 내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거를 찾아내면 되죠. 내가 이야기하고는 싶은데 1번, 2번, 3번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 그 내용을 찾아서 4번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알리기 위해 가장 좋은 질문과 가장 좋은 답변을 만들어내자. 자, 혹시 네가 자랑거리 할 게 있냐? 근데 1, 2, 3번에 못 적었다? 근데 그 자랑거리 꼭 하고 싶다? 그럼 그거 적어라. 오케이. 그거 적으면 됩니다. 그걸 이제 질문 만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그런 자랑거리가 마땅하지 않다. 적을 게 특별히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게와 겸손, 좀 나를 어떤 인성적인 측면에서 나의 어떤 겸손함 또는 나의 인성적인 무게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한번 만드시고 답변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4번입니다. 그래서 4번은 그나마 덜 어려운 문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기업은행 자소서는 제가 항상 다른 은행들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들이 항상 좀 적기가 조금 껄끄러운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숨겨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덜 추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기업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가장 강한 질문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기소개서도 1, 2, 3, 4번 중에 그나마 4번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적기가 좀 어렵지 않을 뿐이지 1, 2, 3번은 다 적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기업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장 취업은 또 우리 제 미스터뱅은 우리 금융권, 은행권 취준생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여러분들 합격할 때까지 우리 끝장 취업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